어제까지 저랑 웃으며 밥 먹던 친구가 오늘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당장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참 미련합니다. 무려 70%가 꽉 막혀서 터지기 직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걸 무증상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난 뚱뚱하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뱃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살찐 혈관 증후군입니다. 혈관 속에 낀 노폐물과 독소, 이게 당신을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돌연사로 끌고 갑니다. 수천 마리의 거머리로 죽은 혈관을 살려낸 한동아 박사님은 말합니다. 약 먹을 필요 없다.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는 스위치는 우리 몸 안에 있다라고요. 돈 한 푼 안 듭니다. 영양제 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요일별로 딱 여기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기적의 습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수족 냉증부터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치매, 돌연사까지 당신이 몰랐던 거의 모든 병의 원흉 살찐 혈관 증후군. 모든 병은 한마디로 살찐 혈관 증후군이다. 혈관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고 기름기가 달라붙어 막히고 살찌고 단단해지는 것이 원인이다. 혈관은 약 70%가 막힐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혈관을 관리하자. 혈관 나이가 젊어야 100세까지 건강하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지킴이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혈관에 대해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혈관의 길이. 인간의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그 총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75킬로미터이므로 인간의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지구를 약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습니다. 둘째, 모세혈관의 놀라운 역할. 모세혈관은 그 직경이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에 약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혈관들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혈관의 총 면적. 인체의 모세혈관을 모두 펼쳤을 때 그 총 면적은 축구장 1개에서 2개 정도의 크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혈액이 신체의 모든 세포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자가 치유 능력. 혈관 시스템은 손상을 입었을 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맥에 손상이 발생하면 혈관은 혈전을 형성하여 상처를 막고 이후 새로운 혈관이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혈관의 적응성. 신체가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혈관은 더 넓어지고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운반할 수 있도록 적응합니다. 이는 운동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혈관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인체의 각 부분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혈관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역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기 힘든 것이라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미 다 아는 부분이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해서 팔팔하고 쌩쌩한 혈관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혈관을 의심하라입니다. 지은이는 한동아 박사님이고 펴낸 위즈덤 스타일입니다. 이 책은 혈관 관련 질환에 대한 속설과 풍문을 명쾌하게 정리해줍니다. 한국인에 맞춤한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 나아가 혈관을 관리하는 비법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기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비책은 바로 혈관 관리입니다. 혈관을 돌보지 않으면 죽는 날이 하루씩 앞당겨질 뿐입니다. 오늘 내용도 끝까지 잘 들으셔서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생고생하지 않고 건강과 젊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터운 책에서 알고 싶은 것만 뽑아드리는 코너.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한동아. 한방내과 전문의다. 주로 알레르기 질환과 면역 질환, 자반증, 혈관염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며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한방내과학을 전공했다. 특이하게도 거머리의 면역 억제 기전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살아있는 거머리를 직접 물려서 치료하는 거머리 요법의 국내 최고 권위자다. 별명 역시 거머리 박사다. 결론. 혈관주의보, 살찐 혈관을 다이어트하자. 한의학에서 장부라고 하면 오장육부를 말한다. 그런데 오장육부 외에도 생명을 주관하는 또 다른 장기가 있다. 바로 혈관이다. 혈관 문제로 야기되는 질환은 단지 손발이 차가운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특정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치명적인 경우까지 무척 다양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혈관을 병들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서 병든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걷기, 물 마시기, 손뼉치기, 자주 웃기, 스트레칭하기 등 사소한 습관이나 노력이 혈관에게는 무척이나 고마운 행동일 수 있다. 심지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건강해질 수 있다. 온몸을 어루만져 주듯이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하루차 한 잔으로도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단지 혈관을 날씬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날씬해질 것이다. 살찐 혈관을 다이어트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죽이는 과실치사를 면해줄 것이다. 요일별로 실천하는 세븐업 지압 습관. 전신의 기혈을 운행하고 각 부분을 조절하는 경락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경락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병을 낫게 한다. 지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책에 나오는 사진을 보며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체의 어느 곳을 지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부정확해도 지압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혈관을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로 만들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주무르기, 마사지 모두 혈관 내 혈액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가 다시 흐르게 한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 일시적으로 창백해졌다가 다시 혈액이 들어오면서 붉어지는 원리다. 이 또한 온몸의 혈액순환에 좋다. 가볍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지그시 자극한다. 즉, 조금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어야 한다. 우리의 피부와 근육에는 갈바닉 전류라는 동물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기운이 건강한 사람에게 지압을 받는 것이 기운을 소통하는 측면에서 더욱 좋다. 1. 손을 따뜻하게 하는 지압 방법. 손가락 정혈. 손가락 정혈은 10손가락에 다 있다. 정혈은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 시작되는 혈자리로 손톱뿌리가 시작되는 부분 중 한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모든 경락의 기가 처음으로 샘처럼 솟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물정자를 써서 정혈이라고 한다. 모든 정혈은 기혈이 시작되며 가벼운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구급혈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침을 놓거나 피를 한두 방울 내는 사혈요법에 사용된다. 특히 갑자기 체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면서 나타나는 수족냉증, 실신, 협심증, 고혈압, 중풍 등에 좋다. 손가락 정혈에 자극을 주면 온몸의 기혈순환이 좋아지면서 생기가 되살아나는 효과를 나타낸다. 지압 방법은 손톱뿌리 부분을 위아래로 맞잡아서 지긋하게 눌러주거나 손가락 끝에 손톱뿌리 부분을 옆으로 맞잡아서 지긋하게 눌러준다. 합곡. 합곡은 움푹 파인 골짜기를 의미한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에 힘을 줘서 붙이면 가장 높게 솟아오르는 부위다. 얼굴에 있는 입, 코, 목 등 모든 구멍에 해당하는 질환을 치료한다. 얼굴이 잘 붓는 경우에도 합곡을 지압해주면 좋다.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태충과 더불어 우리 몸의 4대 관문이다. 그래서 합곡과 태충을 사관혈이라고 한다. 합곡을 자극하면 땀이 나면서 피부의 열감을 제거한다. 심하게 체하거나 기절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효과가 있다. 신문. 신문은 정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의미다. 손목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에 위치한 인대 위에 위치하고 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긴장을 할 때 효과가 있다. 특히 가슴 정중앙의 전중혈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 신문혈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없어진다. 극천. 극천은 아주 깊숙이 있는 셈이란 의미로 겨드랑이 정중앙에 있는 혈자리다. 해당 부위는 림프절이 많아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타구니 정중앙에 맥이 뛰는 자리는 간경에 금맥혈이 있다. 이 두 곳을 잘 자극해주면 림프 순환을 촉진해 해독 기능을 높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극천혈은 심장에 열이 빠져나가는 곳이다. 곡지. 곡지는 팔꿈치를 접었을 때 접히는 부위의 바깥쪽에 있다.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강해서 상기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지압하면 효과적이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림프결절이 커졌을 때도 좋다. 편도염에도 효과가 있다. 곡지와 함께 다리의 족삼리에 뜸을 뜨면 중풍 예방 효과가 있고 수삼리를 동시에 자극해주면 좋다. 수삼리는 곡지에서 손목 쪽으로 손가락 3개를 옆으로 붙인 만큼 떨어진 곳에 있다. 배꼽 아래의 병은 모두 수삼리가 해결하고 배꼽 위의 병은 족삼리가 해결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혈자리로 장이 건강하면 수삼리 부위에 근육이 튼실한 반면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집이 없다. 얼굴에 종기가 날 때도 특효가 있는 혈이다. 2. 발은 따뜻하고 다리는 가뿐하게 하는 지압 방법. 발가락 정혈. 발가락 정혈도 손가락 정혈과 마찬가지로 모두 발톱 뿌리 부분에 있다. 이곳도 손가락 정혈과 마찬가지로 응급 상황에 구급혈로 상용되면서 해당 경락이 되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곳에 골고루 자극을 주면 전신을 자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압 방법은 손가락 정혈을 지압하는 방법과 같다. 태계. 태계는 큰 시내라는 의미이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움푹 파인 곳이다. 심장이 약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에 지압을 하면 좋다. 기운이 없는 경우에 태계를 자극해주면 원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컨디션이 좋아진다. 평소 혈압이 낮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발이 심하게 냉한 경우에 태계를 자극하면 말초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진다. 태계의 반대쪽에는 골륜이 있다. 골륜은 아킬레스건과 바깥쪽 복숭아뼈 중간에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한다. 손가락으로 아킬레스건을 잡으면 안쪽이 태계이고 바깥쪽이 골륜이다. 냉기가 위로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지압하면 특효가 있다. 디스크와 같은 허리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혈이다. 금맥. 금맥은 사타구니에서 동맥이 아주 크게 뛰는 곳이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으면 이곳에 림프결절이 많이 생긴다. 따라서 이곳을 마사지하거나 지압해주면 면역력을 활성화하면서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혈액. 혈에는 혈액이 바다처럼 많이 모여 있다는 의미이다. 혈액과 관련된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특히 여성의 하복부 냉증, 자궁출혈, 생리불순에 효과가 좋다. 어혈을 빼는데 특효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부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습진이나 피부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크다. 무릎에 냉감이 심한 경우에는 뜸을 뜨면 좋다. 음릉천. 음릉천은 구릉 아래에 있는 깊은 샘이라는 의미다. 부인의 화병을 치료하는 명혈이며 갱년기 증후군으로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것을 가라앉힌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에 다리 부종에 특효다. 음릉천의 반대쪽에는 양릉천이 있다. 양릉천은 모든 근육병을 치료하는 명혈이다. 근육을 수축시켜서 지혈하는 작용이 있다. 밤에 쥐가 잘 나고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을 때는 뜸을 뜨면 더 좋다. 족삼리. 족삼리는 상초, 중초, 하초의 모든 기운을 총괄하는 만병통치혈이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릎뼈 아래 바깥쪽에 있는 움푹 파인 곳에서 아래로 손가락 3개를 붙인 거리에 위치한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효과가 크다. 배꼽 위쪽의 병은 족삼리를 취혈하고 배꼽 아래는 수삼리를 취혈한다고 했다. 옛말에 족삼리에 뜸자리가 없으면 친구를 삼지 마라고 했는데
이는 족삼리에 뜸자리가 있어야 그만큼 건강하다는 말이다. 삼음교. 삼음교는 발에서 올라가는 세 개의 음경락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원래 비장으로 가는 비경에 속하면서 신경과 간경도 삼음교를 거쳐간다. 발목 안쪽의 복숭아뼈에서 위쪽으로 손가락 3개를 붙인 거리만큼 따라가다가 뼈 뒤쪽에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한다. 부인병의 만병통치열로 부인병은 주로 만성병이고 냉증이 많기 때문에 뜸을 뜨면 좋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강해서 생리혈이 많거나 위장 출혈이 있을 때는 자극하지 않는다. 아랫배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특효열이다.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자극하지 않는다. 승산. 승산은 장단지에 있는데 몸을 떠받들고 있는 근육이 산처럼 솟아있다는 의미이다. 장단지에 힘을 주면 나타나는 사람 인자 모양의 근육 중간 지점이다. 다리에 힘이 없거나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자주 날 때 지압하면 좋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다면 장단지 근육의 정중앙인 승근혈도 함께 지압하면 좋다. 3. 머리를 맑고 시원하게 하는 지압 방법. 풍지. 풍지는 바람이 머무르는 연못이라는 의미로 중풍이나 반신불수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다. 고혈압이 있을 때나 뒷목이 뻐근할 때, 목 디스크, 만성 두통, 후두통이 있을 때도 필수이다. 우리 몸은 상하좌우의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목이 잘 붙는 경우도 풍지를 풀어주면 붓기가 쉽게 빠진다. 스스로 지압할 때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로 오른쪽 풍지를 지압한다. 양쪽 엄지로 좌우의 풍지를 동시에 지압하면 더 효과적이다. 지압 방향은 반대편 눈 쪽으로 한다. 완골. 완골은 귀 뒤에 튀어나온 뼈의 바로 뒤쪽이다. 불면증이 있을 때 최고의 혈자리로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일종의 최면혈이다. 뒷목이 뻐근하면서 후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좋다. 심한 스트레스로 눈이 충혈되고 뻑뻑하면서 피로감이 심할 때도 좋다. 지압 방법은 풍지혈 지압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지압할 때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로 오른쪽 완골을 지압한다. 양쪽 엄지로 좌우의 완골을 동시에 지압하면 더 효과적이다. 지압은 반대편 눈 쪽을 향하게 한다. 견정. 견정은 어깨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근육이 모여있는 곳으로 어깨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이다. 견정을 자극하면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면서 물을 뿌린 듯 시원함이 감돈다. 이 자리는 컴퓨터 업무를 하는 사무직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쉽게 뭉치는 곳으로 스트레스나 긴장을 하면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진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팔이 저리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견정이 뭉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곳을 자주 지압해주는 것이 좋다. 스스로 지압할 때는 한 손으로 목 앞쪽을 감싸듯이 올려 반대쪽 견정을 지압하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몇 개의 손가락으로 동시에 지압하면 된다. 4. 배는 따뜻하고 허리는 잘록하게 하는 지압 방법. 중환. 중환은 윗배의 가장 가운데 부분으로 명치와 배꼽의 중간 부위이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혈자리로 위가 처지거나 위 무력증이 있을 때 뜸 치료를 하면 좋다.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에도 좋다. 인체 정중앙에 있는 만병통치열로 통한다. 팔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어 마비감이 있고 저릿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중환을 지압해주거나 뜸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 너무 배가 고프거나 배불리 먹은 상태에서는 자극하지 않는 게 좋다. 대맥. 대맥은 허리띠를 둘러매는 옆구리에 있는 맥이다. 겨드랑이에서 아래로 쭉 내려온 선과 배꼽에서 옆구리로 가는 선이 만나는 곳이다. 부인병의 특효열로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있을 때 지압하면 통증이 심하다. 특히 남녀를 막론하고 복부 비만에 특효가 있는 혈자리다. 뜸 치료를 해도 좋다. 스스로 지압할 때는 자신의 엄지로 같은 쪽 대맥을 지압한다. 수분. 수분은 물이 나누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명치와 배꼽을 8등분했을 때 배꼽에서 8분의 1 정도에 위치한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대장으로 흡수될지 소장에서 방광으로 흡수될지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수분열이다. 대장의 수분 흡수와 방광의 소변 저장은 생리적 수분 기전이 다르지만 인체의 수분량 분포를 결정하는 자리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수액대사를 주관하고 부종을 치료하는 혈자리다. 주로 뜸을 뜨는 혈자리로 물 같은 설사를 하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할 때 특히 효과가 있다. 기에. 기에는 보통 단전이라고 하는 부위로 기운이 모여있는 바다라는 의미다. 배꼽 아래에 손가락 3개를 붙인 거리에 위치한다. 양 다리로 기운이 뻗어가는 시작점이다. 예로부터 호흡을 할 때 들숨을 기에까지 끌어당겨서 깊고 천천히 하면 무병장수한다고 했다. 우울증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약하면서 얕은 호흡을 쉴 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때 뜸을 뜨면 효과적이다. 남자의 경우 성기능이 약하거나 만성 허리 통증이 있을 때도 좋다. 여자의 경우에도 하복부가 차거나 자궁이 냉할 때 뜸을 뜨면 좋다. 5. 마음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하는 지압 방법. 수소음 심경. 심은 해부학적인 심장과 더불어 사고와 기억을 담당하는 장기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심장을 혈육지심이라 하고 사고를 담당하는 심장을 신명지심이라고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뇌를 골수의 바다라고 하여 해부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기억이나 생각은 모두 심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다. 뇌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도 심장은 제2의 뇌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심장 이식을 한 경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심장을 제공한 사람의 기억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경락에서 심경은 실제적인 심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담당한다. 그리고 심경에 해당하는 소음경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나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은 심경을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진다. 흐르는 길. 겨드랑이 중앙에서 시작해 팔뚝을 몸통에 붙이면 접촉하는 부위를 따라서 팔꿈치가 집히는 곳 안쪽까지 내려온다. 거기에서 손목이 집히는 안쪽 끝을 지나 손바닥을 지나서 새끼 손톱 안쪽 끝에서 끝난다. 지압 방법. 한쪽 손으로 반대쪽 팔을 안쪽으로 잡아서 엄지손가락으로 경락이 흐르는 선상을 지긋하게 눌러준다. 혈자리를 몰라도 1, 2cm 간격으로 촘촘히 눌러주면 좋다. 또는 경락이 흐르는 선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려줘도 좋다. 6.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지압 방법. 족골 음간경.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장기로 우리 몸의 혈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혈액은 낮 동안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나서 밤에 수면을 취할 때는 간으로 되돌아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해독작용을 마친 뒤 다시 순환을 준비한다. 휴식을 취하면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바로 간이다. 거름은 우리 몸에서 피와 관련된 중요한 경락으로 간은 손에 있는 또 다른 거름경인 심포경과 더불어 우리 몸의 심장질환, 중풍과 같은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간경을 잘 다스리면 심혈관 질환이나 중풍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 흐르는 길. 엄지발톱 바깥쪽 뿌리 부분에서 시작해 발등과 발목을 따라 올라가서 정강이뼈 안쪽을 타고 무릎 뒤쪽으로 오금이 접히는 부분을 지나고 허벅지 안쪽을 따라 사타구니를 지나서 성기를 돌고 옆구리를 타고 올라가서 간까지 간다. 지압 방법. 발가락 끝에서부터 경락이 흐르는 길을 따라 촘촘히 눌러주는 방법이 좋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아래에서부터 다리를 가볍게 치면서 올라오는 것도 좋다. 7. 일요일 기가 잘 흐르고 기운이 나게 하는 지압 방법. 수태음폐경. 기의 순환이 원활해야 혈액순환이 좋다. 폐는 인체 내 기를 주관하는 대표적인 장기이다. 특히 감기에 잘 걸리거나 만성 기침 등 폐, 기관지가 약한 경우에는 폐경을 다스려야 한다. 코는 폐의 관문이기 때문에 폐의 기운을 좋게 하면 비염이나 축농증이 좋아진다. 폐경은 온몸의 기운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경락이다. 그래서 폐의 기운이 강하면 기혈순환이 좋아진다. 흐르는 길. 쇄골의 아래에서 시작해 팔뚝을 타고 내려가 팔꿈치가 접히는 부분이 바깥쪽을 지나 손목의 맥을 잡는 곳을 통과해서 손바닥과 손등의 경계에서 엄지가 시작되는
도톰한 근육을 지나 엄지손톱 안쪽에서 끝난다. 지압 방법. 한 손의 손바닥을 쳐다보는 상태로 배 앞쪽에 놓고 다른 손으로 앞에 놓인 손을 잡으면 폐경을 쉽게 지압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으로 경락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촘촘히 올라가며 지압해도 좋고 전체적으로 두툼하게 주물러줘도 좋다. 지금까지 책의 핵심 내용 요약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내용 총정리와 심층 서평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찐 혈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살이 쪘다고 하면 뱃살이나 허벅지 살을 걱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고속도로인 혈관 내벽에 낀 기름때와 노폐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한동아 박사님의 혈관을 의심하라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살, 혈관 비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우, 요즘 좀 피곤하네. 손발이 왜 이렇게 차갑지? 하고 무심코 넘겼던 증상들이 사실은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리였다니 말입니다. 저자는 혈관을 무증상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참 무시무시한 표현 아닙니까? 하지만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면 결국 언젠가는 터져버려 물바다가 되듯이 우리 혈관도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더 무서운 건 혈관은 70%가 막힐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영양제를 사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일 헬스장에서 땀을 흘려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이 책은 훨씬 더 쉽고 돈도 들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내 손으로 내 몸을 돌보는 지압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막연하게 지압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정해준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위한 일주일치 건강식단표를 짜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요일별로 우리 몸을 살리는 버튼을 하나씩 눌러볼까요? 먼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무겁고 긴장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손을 공략해야 합니다. 손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자 외부로 드러난 뇌라고도 불립니다. 책에서는 손톱 뿌리 부분인 정혈을 자극하라고 합니다. 혹시 급체했을 때 손가락 끝을 바늘로 콕 찔러서 피를 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손톱 뿌리를 꾹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꽉 막힌 고속도로가 뚫리듯 온몸의 기혈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의 불룩한 곳, 합곡혈을 눌러보세요. 여기가 아프다면 지금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수시로 문질러 주시면 체기가 내려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발을 사랑해주는 날로 정해보면 어떨까요?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을 다시 위로 쏘아 올리려면 발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태계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압하면 마치 보일러를 튼 것처럼 아랫배와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평소에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양말 2겹씩 신지 마시고 오늘부터 태계혈을 꾹꾹 눌러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잠도 훨씬 잘 옵니다. 수요일은 일주일의 허리를 지나는 시점이죠.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고 뒷목이 뻐근해질 때입니다. 이때는 머리로 가는 혈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뒷머리 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인 풍지혈을 기억하세요. 이곳은 바람이 머무르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막히면 중풍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느라 거북목이 된 우리들에게 풍지혈 지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지끈거릴 때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서 고개를 뒤로 젖혀보세요. 눈앞이 환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목요일은 어떨까요? 책에서는 배를 따뜻하게 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만드는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심, 중환혈과 관원혈을 다스리는 겁니다. 명치와 배꼽 사이, 그리고 배꼽 아래 단전 부위입니다. 여기가 차가우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장수하는 노인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배가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춤을 추며 깨어납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마음과 기운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겨드랑이 안쪽이나 다리 안쪽을 주무르며 한 주 동안 쌓인 독소를 림프절을 통해 배출해줍니다. 특히 족삼리라는 혈자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릎 아래 바깥쪽에 있는 곳인데 옛말에 족삼리에 뜸 자국이 없는 사람과는 여행도 가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력과 건강이 상징인 곳입니다. 여기를 자주 눌러주면 소화기 기능이 튼튼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겨 100세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책상 옆에 작은 지압봉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때나 멍하니 있을 때 습관처럼 손과 발을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팠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픔 뒤에 찾아오는 시원함이 있더군요. 책에서 말하는 통쾌함, 즉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꽉 막혀 있던 내 혈관이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하는 안도의 한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약을 먹거나 힘들게 마라톤을 뛰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몸을 만져주고 어디가 뭉쳤는지, 어디가 차가운지 대화하는 것. 그 작은 관심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검지 사이 합곡혈을 한번 꾹 눌러보세요. 어떠신가요? 뻐근하면서도 왠지 모를 시원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다시 젊어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고치는 의사가 살고 있습니다. 지압은 잠자고 있는 그 의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노크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맑고 깨끗한 혈관이 활기찬 노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의견을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 있을 수 없으므로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여 건강을 선물하세요.